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멀티 클라우드에서의 시크릿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단순히 저희 제품을 소개드리는 게 안에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보다도 제가 이 클라우드를 지금까지 해오면서 느꼈던 거, 또 우리가 좀 중요시해야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함께 좀 공유하는 그런 자리가 좀 돼보고자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아젠다를 보면 일단 우리 IT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좀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이 변화가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근데 저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변화 속에서 제가 느끼고 있는 것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두 번째는 이제 클라우드로 지금 도입을 많이 고려하고 계시고 이동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신지 또 한번 짚어보고 거기에 대한 하시코프의 어떤 대안은 무엇인지, 그다음에 멀티 클라우드 시큐리티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네, 마지막에 관리 표준화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T의 변화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표를 거의 한 10년째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를 옮기거나 조금씩 장표를 업데이트하면서 아이콘이 좀 바뀌고 워딩이 좀 바뀔지 모르겠지만 한 10년째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데이터 센터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전 직장이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가야 됩니다. 그럼 뭐가 좋아야죠.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근데 갑자기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라는 게 생기면서 이것을 저희는 제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퍼블릭 클라우드로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는 저희 회사 일을 해야 했었으니까요. 근데 이걸 흐름을 거스를 수가 없더라고요.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계속 성장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퍼블릭 클라우드가 점점 이렇게 포션을 차지하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바뀐 거죠.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를 같이 사용해야 돼요. 근데 이 당시에 이 두 개를 하나로 엮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아예 없었어요. 그냥 별도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당시에 보안적으로 중요한 것들은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그다음에 조금 유동적으로 약간 엘라스틱한 어떤 그런 업무들, 그런 것들은 퍼블릭 클라우드에 이렇게 올리시면 효과적으로 이 두 개의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지금은 이 두 개를 어떻게든지 합해서 관리하고 합쳐서 뭔가 표준화를 만들고 합쳐서 뭔가 어떤 방법론을 만드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하시코프도 거기에 가장 노력하는 회사 중에 하나인 거죠. 이 클라우드 현황을 한번 보면요, 지금 저희 이제 회사에서 이제 제시하는 7개의 숫자입니다. 첫 번째 보면 경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클라우드가 56% 증가했다. 이거 다 글로벌 기준입니다. 그다음에 클라우드 성숙도가 높은 조직의 92%가 멀티 클라우드를 선호한다. 성숙도가 높은 클라우드 성숙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클라우드 성숙도가 높은 조직의 53%가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해서 비용을 절감한다.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번째는 또 클라우드 성숙도가 높은 경우 74%가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함으로써 인재 유치 및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조금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를 보면 이거는 계속 반복되는 얘기예요. 기술 부족 때문에 클라우드로 가기가 힘들어요. 멀티 클라우드가 가기 힘들어요.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죠. 이 얘기는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밌는 건 멀티 클라우드를 고려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보안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멀티 클라우드로 감으로 인해서 보안의 홀이 생기고 그 보안의 홀을 메꾸는 방법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조금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92%의 조직이 플랫폼 팀을 채택, 표준화 그리고 확장한다. 제가 이 클라우드,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프라이빗 클라우드 쪽에 있다가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로 온 지 이제 한 2년 정도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가장 큰 차이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퍼블릭 클라우드를 잘 활용하는 조직의 공통점은 플랫폼 팀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뭐 프라이빗 클라우드 이전부터 우리 조직을 어떻게 운영했었냐면 두 가지 방법론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의 어떤 서비스 담당자. 그래서 뭐 A 서비스 이 사람이 거기에 있는 인프라건 어플리케이션은 이런 서비스를 담당하게 하는 이런 방법론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 제품군으로 나누는 경우였어요. 서버 담당자, 보안 담당자, 스토리지 담당자, 뭐 방화벽 담당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였죠. 근데 클라우드로 가게 되면은 이게 되게 애매모호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클라우드 성수가 굉장히 높아지고 지금 굉장히 높아져 있는 회사들의 어떤 공통점을 보면 플랫폼 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플랫폼 팀이 각자의 그 안에 세분화된 아레나를 가지고 이 클라우드를 전체를 공동 운영하는, 관리하는 그러한 구조로 많이 가고 있는 거를 제가 좀 느꼈습니다. 그런 조직을 갖고 있는 곳들이 보통 클라우드 성수가 굉장히 높은 거죠. 두 번째 차이점, 요거는 조금 민감한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거라 그냥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IT를 운영하고 구축하고 관리하고 했던 인력들과 지금의 인력들의 굉장히 좀 마인드의 차이가 있어요. 제가 그걸 좀 많이 느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전에는 어떠한 기준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냐면 오너십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서비스를 만들고 내가 이 어떤 환경을 만들고 하는 내 오너십이 굉장히 강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저도 제가 도와드렸던 고객분들, 제가 디자인했던 어떤 고객분들의 어떤 그런 인프라 자체를 제 자식같이 생각하고 항상 일을 했었거든요. 지금도 돌아가는, 저는 이제 진영이 좀 바뀌어서 조금 달라졌지만 제가 디자인하고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어떤 인프라들 서비스들을 보면 아직도 제가 자식 같은 기분이 이렇게 좀 드는 경우들이 좀 몇 군데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철저한 아레나를 움직이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주어진 업무, 난 이거를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한다. 어떤 큰 어떤 서비스 관점이 아니라 나한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어떤 그런 약간 서양식 문화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식의 어떤 우리나라의 IT 환경도 좀 변화가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을 요즘에 좀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럼 우린 또 여기에 맞춰서 뭔가를 바꿔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우리도 뭔가를 바꿔서 또 우리의 클라우드가 됐던 IT가 됐던 모든 이런 환경들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일단 이런 얘기는 좀 뒤에서 다시 한번 더 하기로 하고요. 일단 멀티 클라우드가 가져온 어떤 기술적인 변화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첫 번째로는 저희는 물론 이 IT 환경, 클라우드 환경이 이 전체 4개의 레이어에 모두 포함되진 않아요. 근데 저희 하시코프 쪽에서 저희가 제시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을 한 4개로 분류하고 있어서 이렇게 4개로 분류를 한 겁니다. 첫 번째는 제일 밑에부터 인프라 배포 쪽이죠. 예전에는 인프라 배포를 보면 어떤 지정된 서버에 우리가 잘 디자인된 걸 그냥 배포하는 어떤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배포할 대상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멀티 클라우드 가면 우리는 AWS 배포해야 되고요, 애저도 해야 되고요, GCP도 해야 되고, 프라이빗도 해야 되고, 심지어 데이터 센터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어떠한 동일한 방법론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화두가 된 게 IEC, 인프라 애저 코드라는 거죠. 아직도 우리나라는 이 코드에 대한 두려움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 이걸 해보면 저도 이제 온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좀 가지면 훨씬 더 편리하게 배포할 수 있고 또 훨씬 더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는 거죠. 뭐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IEC의 대명사는 저희 하시코프의 테라폼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테라폼이라는 제품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보안입니다. 오늘의 주제인 거죠. 이 보안에는 크게 두 가지의 변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보안은 IP 기반에서 모든 걸 움직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화벽이나 뭐 IP나 포트 뭐 비슷한 얘기죠. 뭐 모든 보안 장비들이 IP 기반에서 뭔가를 차단하고 허용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했었죠. 그 방화벽을 기반으로 우리가 그 보안 정책을 만들다 보니까 어떤 개념이 생겼냐면 사실은 한
방화벽 밴더에서 만들어낸 개념인데 트러스트와 언트러스트라는 개념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이 방화벽을 필두로 해서 이 방화벽을 거치지 않은 곳은 언트러스트, 방화벽을 거치고 들어오면 이제 트러스트다라고 해서 그런 걸 했었죠. 근데 이제는 그런 개념이 많이 다 사라졌죠. 요즘에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제로 트러스트라는 어떤 그런 아키텍처를 다 지금 고려하고 있죠. 그 제로 트러스트라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어요. 사실 제로 트러스트를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딱 규정되어 있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다 뭐 제조사마다 아니면 클라우드마다 아니면 솔루션마다 제로 트러스트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통점 몇 개는 있긴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제로 트러스트에서 제일 먼저 고민해야 되는 것은 아이덴티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IP가 꼭 아이덴티티였어요. 그냥 IP가 들어오면 아 얘는 누구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지금 상황에서는 IP가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군지 알 수가 있는 방법이 없죠. 두 번째는 더 이상 방화벽 밑으로 트러스트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언제 어느 위험 지역에서 얘네가 접속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을 곳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누군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이게 누군지를 확인하고 얘를 뭐 허용을 시킬 건지 뭔가를 줄 것인지 권한을 줄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지 뭔가 환경을 믿고 지금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아이덴티티가 제로 트러스트 환경, 특히 우리 지금 현재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뒤에 네트워크 연결, 어플리케이션은 뭐 오늘 주제는 아니니까 그냥 간단히 이렇게 텍스트를 읽어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 센터에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갔다가 살짝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갔다가 살짝 퍼블릭 클라우드를 곁들여 쓰다가 지금 대대적인 퍼블릭 클라우드로 가고 있고 이제 심지어 멀티 클라우드로 가고 있어요. 여기에 어려움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처음에도 나왔지만 기술 부족이에요. 우리가 이걸 다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플랫폼 팀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플랫폼 팀의 한 사람이 모든 클라우드야 모든 툴을 다 숙지하고 잘 운영할 수 있다? 쉽지 않은 얘기죠. 직원들 다 도망갈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멀티 클라우드 가는 거에 굉장히 좀 저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 그냥 간단하게 툴들을 적어놨는데요. 이것들을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대상이 너무 많아졌어요. 클라우드로 가면서 또 멀티 클라우드로 가면서 또 뒤에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들이 자꾸 바뀌면서 우리가 봐야 할 포인트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그 많아진 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방법론이 필요한데 그게 좀 사실 잘 안착하고 있지 않는 거죠. 보안 쪽 오늘 주제 보안 쪽을 보면 오늘 주제하고 똑같은 시크릿 쪽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너무나 많은 대상에 너무나 많은 시크릿들이 있어요. 시크릿이 뭔지는 뒤에서 다시 한번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표준화 및 자동화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사람들의 업무 형태, 마인드셋의 변화와 굉장히 저는 연관이 있다고 보여져요. 옛날에 말씀드린 대로 오너십을 가지고 뭔가 이거를 계속 내가 책임지고 한다는 그런 마인드보다는 워낙에 너무 많아져서 그런 건 맞아요. 그 대상도 많아지고 해야 되는 것도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R&R 위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하나로 엮을 수 있는 뭔가 방법론이 필요해요. 그게 표준화예요. 그리고 그게 자동화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뭔가 굉장히 큰 차이가 생길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 각각의 어떠한 그 주어진 업무만 이렇게 단편적으로 하게 되면 이게 하나로 엮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거는 이 사람들이 하나하나 일을 하는 것들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자동화한 거죠. 또 이것들을 어떻게 표준화해서 우리가 새로운 신규 서비스를 만들고 할 때 이것을 비슷비슷하게 만들어내고 빨리 만들어낼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또 보안만 보면은 사람들이 각각 업무를 하는 형태들이 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암호화 관리, 아까 이 전 세션에서 비슷한 얘기가 나왔던데 이 패스워드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지가 표준이 서 있지 않으면 이것들은 계속 유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계속 우리는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특히 시스템이나 DB, 그다음에 클라우드 접속 정보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취약해지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함에 있어서 관리를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까지 없어요. 왜냐하면 클라우드 CSP들을 정말 잘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자기 안에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애저를 들어가면 애저에 딱 들어가서 키볼트를 가지고 여기 안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잘 매니지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AWS도 시크릿 매니저, 세션 매니저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그 안에서 잘 활용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것들을 하나로 엮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는 없죠. 하시코프가 어떠한 방법론을 제시하는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보안 관점에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시코프 잠깐 소개를 드리면 저희는 크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프라스트럭처, 네트워크, 보안, 어플리케이션 이 4개 레이어에서 각각의 8개 제품을 지금 제공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저희 제품을 사용하고 계시죠. 일단 저희가 제시하는 키워드는 이거예요. 표준화, 자동화, 통합 이쪽입니다. 그래서 멀티 클라우드가 됐던 아니면은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됐던 VMware 환경이 됐던 이것들을 하나의 일관된 어떤 플랫폼으로 관리해야지 이 전체적으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키워드입니다. 보안 쪽 보시면 표준화된 시크릿의 자동화된 관리를 키워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시하는 보안 쪽의 제품이 볼트고요. 오늘은 주제에서 좀 빠졌지만 바운더리라고 하는 제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더 좀 볼트를 사용하기 편하게 해주는 건데 오늘은 2개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너무 범위가 넓은 것 같아서 오늘은 볼트만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클라우드 여정을 그러니까 클라우드를 성숙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가야 되는 단계를 저희는 3단계로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도입이죠.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멀티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단계예요. 보통 이때는 전략적으로 도입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일부 스파성 파일럿이 됐던 어떤 특별 하나의 서비스가 됐던 이쪽에 전략적으로 도입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경험을 쌓고 여기서 만든 노하우를 가지고 표준화를 하는 2단계로 접어듭니다. 그럼 이걸 전체적으로 우리 기업의 어떤 IT 환경을 멀티 클라우드에서 표준화하는 그런 단계로 접어들죠.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우린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표준화가 딱 쓰면 그때부터 이제 대대적인 확장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느끼기에 국내 기업들은 지금 다 스테이지 2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몇몇 3로 간 기업들도 좀 있는데 아직은 2에서 머무르고 있는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단계별로 하시코프 솔루션을 어떤 걸 언제 사용하면 좋고 그러면 이 표준화를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어떤 이 순서도 같은 건데요. 사실 무조건 이 순서를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뭐고 우리한테 지금 좀 도움이 될 게 어떠한 영역인지에 따라서 이 순서는 바꿔서 선택적으로 물론 이걸 다 사용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선택적으로 순서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멀티클라우드 시크릿 관리를 보면 하시코프 하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테라폼이라는 어떠한 지금 하시코프 대명사 같은 제품을 생각하시는데 AWS 작년에 저희가 수상한 것은 시큐리티 파트너예요. 볼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이 시크릿 관리에 대한 얘기인데요. 시크릿의 기준을 정의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비밀번호, 인증서, 토큰, SS키, API 키 등 리소스 또는 민감한 정보의 잠금을 해제하는 키의 총칭을 시크릿이라고 저는 지금 정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시크릿 유출에 대한 많은 사고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사고 사례를 겪은 분들의 대부분은 다 그 후에 볼트를 사용해서 지금 안전하게 운영을 하고 계시죠.
클라우드 환경의 보안 문제점 여러 기사들이 지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정말 하루가 다르게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뭐 샘플적으로 몇 개만 올려봤습니다.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보안 환경 구축 필요라고 해서 네 가지를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클라우드 접근 키의 유출을 막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안에 있는 서버에 접근하는 키를 또 유출을 막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안에 있는 여러 서비스에 접근하는 키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유출이 됐으면 이걸 찾아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 어떤 방법론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아이덴티티라는 거예요. 누가 들어왔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찾을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덴티티 기반의 어떤 시크릿 관리가 필요하다.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이덴티티의 중요성은 고정 IP가 동적 IP로 바뀌고 있고 아이디 패스워드 유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데이터 센터는 퍼블릭 클라우드로 계속 가고 있죠. 퍼블릭은 퍼블릭이에요. 어디서나 들어갈 수 있는 퍼블릭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트러스트, 언트러스트가 제로 트러스트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앱 어플리케이션이 모놀리틱에서 MSA로 가고 있고 그만큼 많이 이 대상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VM도 컨테이너로 많이 가고 있죠.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단일 클라우드가 멀티 클라우드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효과적으로 시크릿을 관리하고 있는 솔루션이 이제 하시코 볼트라는 겁니다. 다양한 시크릿을 중앙에 통합 저장하고요. 접근 권한 정책 적용으로 시크릿 보안을 강화하고 시크릿 라이프 사이클에 어떤 자동화를 하는 거죠. 아이덴티티 기반의 액세스, 그러니까 누가 들어왔는지를 이해하기 가장 좋은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돼서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제가 비교하는 건 항상 호텔 체크인과 IT 클라우드 접근하는 아니면 서버에 접근하는 절차예요. 일단 우리가 호텔에 들어가면 리셉션에 들어가서 우리가 누군지를 확인을 합니다. 여권이 됐던 신분증이 됐던 이게 아이덴티티예요.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우리한테 뭘 줄 거 아닙니까? 똑같이 인증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아이덴티티가 누구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예약한 대로 호텔 카드키를 만들죠. 그래서 우리는 엘리베이터는 2층만 올라갈 수 있고 객실은 208호만 갈 수 있고 이 키는 3일만 유효하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어딜 들어가려면 만약 예를 들어서 AWS를 들어간다. 그러면 대상 서비스는 얘는 S3만 들어가야 돼. 기간은 하루만. 그다음에 어디서 들어가는지 접근지 IP까지도 그냥 지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걸 가지고 호텔 객실에 들어가고 클라우드에 들어가고 서버에 들어가고 하는 겁니다. 카드키는 객실에 대한 임시 출입 허가를 의미하겠지만 볼트는 클라우드에 접근할 수 있는 아니면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임시 액세스 키를 의미합니다. 액세스 관리, 아이덴티티 관리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네 가지 고려 요소는 뭐냐면 첫 번째는 누가죠. 인증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인증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이 될 수도 있어요. 뭔가 키를 받으려면 내가 누군지를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들이 증명을 한 다음에 어디에 들어갈지를 우리가 정의를 해놔야 될 거고 그리고 얼마 동안 들어갈지도 정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에 얼마 있다가 삭제해 버릴 건지 못 들어오게 막을 건지 이런 것들까지도 다 우리가 고려해서 키를 관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 볼트 엔터프라이즈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 클라우드 접속 계정 및 권한 관리, 서버 권한 관리, 그다음에 클라우드 키를 저장하고 권한 관리한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키에 대한 사용을 추적한다. 이게 볼트의 가장 큰 키 메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자 왼쪽 보시면 사용자와 어플리케이션이 별도로 그려져 있고 이들은 볼트에 들어가서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고 나한테 맞는 키를 부여받고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볼트에 대한 평가를 보면 사실 볼트에 대한 문의가 좀 많이 오는데요. 볼트가 이 시크릿 관리에 대해서는 가장 인정받는 좀 약간 지금 어답션이 높은 어떤 그런 툴인데 경쟁 제품을 좀 말씀하세요. 근데 사실 볼트랑 1대1을 비교할 수 있는 경쟁 제품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비교, 평가 이런 것들을 내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뭐 조금 오래된 자료긴 하지만 2021년도에 이렇게 우리 볼트는 이미 다 검증돼 있다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구축 사례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자, 요거 5분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시코프 솔루션은 크게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오픈 소스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엔터프라이즈형,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설치하는 형이 있고요. 세 번째는 SaaS 서비스, 클라우드형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어떠한 기능적의 차이를 놓고 있고요. 첫 번째는 소규모 개인적 도입에선 OSS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사용해보고 경험해보자 이런 형식으로 어떤 기능의 제약을 만들어놨고요. 그 다음부터 표준화를 위해서 아니면 대규모 확장을 위해서는 여러 여기에 필요한 기능들을 이제 엔터프라이즈 제품이나 클라우드 제품 쪽에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전사적인 시크릿 관리 표준화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가장 제가 볼 때 핵심 장표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왼쪽에 볼트를 가지고 모든 클라우드의 시크릿을 통합 관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서비스 단위의 시크릿을 관리할 수 있어요. 볼트 내에서 이를 세분화 아이솔레이션을 해서 서비스별로 담당자가 볼 수 있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이 볼 수 있는 이 시크릿들을 다 아이솔레이션을 하고요.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플랫폼 팀 비슷한 건데요. 보안 팀이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여기는 시크릿 운영팀이 이 전체 클라우드에 대한 단일 도구로 단일 통합 관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모든 키를 다 이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우리가 실운영 프로덕션 환경에서 사용하려면 DR 고가용성 이런 것들 당연히 지원해야 되는 거죠. 이거 다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능 극대화 아키텍처인데요. 우리가 볼트가 기본적으로 3개의 노드부터 시작을 합니다. 뭐 컨테이너가 될 수도 있고요. 얘네들이 액티브 스탠바이로 움직이는데 얘네들을 그러니까 볼트를 한번 보시면 키를 발급받는 건 다 리드 잡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노드가 리드 잡을 다 같이 할 수 있어야 성능이 극대화됩니다. 뭐 이러한 기능도 아키텍처적으로 다 구현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시크릿 관리를 관리하는데 볼트 하나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뭐 여기는 지금 AWS 쪽 내용만 적어놨지만 볼트, 애저나 아니면은 뭐 GCP나 마찬가지 별도의 툴들이 있겠죠. 이 툴들을 각각 사용해야 되는 것을 그냥 하나의 볼트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 밑에 있는 뭐 PK, 시크릿 노테이션, 클라우드 액세스 모든 이러한 키들을 단일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